안녕하세요. 칠기조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즐겁게 걸으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다.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 지은이는 오시마 기요시, 옹긴이는 황소연, 발행은 전나무수입니다. 걷기가 몸에 좋은 이유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체중 감량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효과는 뇌를 젊게 단련시켜준다는 점인데요. 이 책에서는 걷기가 뇌에 좋은 이유를 뇌과학에 입각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걸으면 육체 건강과 두뇌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감을 총동원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눈으로 보고 새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꽃향기, 풀냄을 맡으며 걷습니다. 그러면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어서 뇌를 쉬게 만들고 뇌가 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즐겁게 걸으면 세로토닌이 상승하여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급상승합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걷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걷기, 시를 지으면서 걷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걷기 등 즐거운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걸으면 뇌가 젊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자신감을 잃었다면 일단 걸어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울적하다면 일단 걸어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분노가 일렁이면 일단 걸어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 모든 것들에서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의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면 활성화된 뇌는 결국 매일매일 단련이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층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걷기는 수학보다 더 지적인 활동이다. 당신은 영어 문장을 외우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만 머리를 쓰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책상 앞에 앉아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지의 사령탑인 전두연합령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걸을 때도 전두연합령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뇌를 폭넓게 사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 공부를 할 때보다 오히려 걸을 때가 두뇌 개발에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걷기는 지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불안해하기 전에 우선 걸어라. 몸이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진다.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버린다. 우리의 뇌도 쓰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인간의 뇌는 네트워크로 움직인다. 뇌를 쓰지 않으면 신경회로망에 불이 꺼지지만 뇌를 쓰면 꺼진 회로망에 다시 불이 켜진다.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면 잃어버린 것을 학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다. 뇌는 쓰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퇴화된다.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서 신경망의 전원이 꺼진다. 이와 같은 전원 오프 상태에서 건망증이 생긴다. 하지만 뇌를 쓰면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어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신경회로망에 반짝 불이 켜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경회로망을 자극해서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은 바로 걷는 것이다. 걸으면 뇌의 불이 반짝반짝 켜진다.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다시 기억하면 되지 하며 자신감이 솟는다. 자신감, 바로 이것이 포인트다. 걷는 동안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는다. 몇 시간 동안 머리에 쥐가 나게 하던 수학 문제가 잠깐 동안의 산책으로 스르르 풀리는 경우가 있다. 걷기의 힘이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부분들이 걷는 동안 어느덧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뀐다. 걷기가 뇌를 자극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샘솟게 하는 것이다. 걸으면 내가 똑똑해진다. 걷기는 뇌를 즐겁게 한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걷기를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적인 이론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내 경험으로도 확신할 수 있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니까 걷기를 즐기게 되고 걸으니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걷지 않으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힘들다. 몸이 점점 불어서 걷는 것이 귀찮아진다. 걷지 않으면 체중은 더 늘어난다. 이른바 악순환의 시발점이다. 이 악순환에 무리한 다이어트라는 요소가 하나 더 첨가된다면 불어나기만 하는 체중이 신경 쓰여서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요요 현상으로 체중은 더 늘어나기만 한다. 이것도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악순환이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는 뇌의 활동과도 관계가 깊다. 우리의 뇌는 쾌감 원칙에 따라 활동한다. 뇌는 기분 좋은 행위를 되풀이하고 싶어한다. 반대로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과거에 불쾌감을 극복한 뒤 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실현 뒤에 이어지는 달콤한 꿀맛을 위해 유쾌하지 않은 일에도 도전하려고 한다. 간단한 계산 문제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산을 하는 행위 자체는 뇌가 달가워하지 않지만 문제를 푼 뒤 느끼는 성취감은 불쾌감을 쾌감으로 바꾼다. 이 쾌감을 맛보고 싶어서 전두연합령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걷기 예찬론자는 걷기를 통해 쾌감을 맛보고 뇌는 그 쾌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반대로 걷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걷는 행위를 귀찮아한다. 그렇게 되면 뇌는 걷는 행위를 불쾌한 행위로 기억한다. 결국 체중도 불어나고 다리 근육도 약해져서 걷는 것이 더 귀찮아진다. 일단 뇌가 불쾌하다고 판단하면 건강을 위해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다. 뇌와 몸은 따로따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도 역시 뇌다. 지금은 몸이 불어서 걷는 것을 귀찮아하지만 예전에는 걷기가 즐거웠다고 내가 생각하면 써 유쾌하지 않아도 걸어보려고 노력한다. 조금씩이라도 걷기를 실천하면서
뇌의 걷는 즐거움을 되살려내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걸어라. 걷는 사람은 뇌가 젊어진다. 뇌와 근육에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쓰면 쓸수록 단련된다는 것이다. 다리 근육은 걸으면 탱탱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뢰하는 질문이 있다. 그럼 건망증도 고쳐지나요? 물론 건망증도 좋아지지만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건망증을 두려워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 깜빡 잊어도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는다. 이 점이 중요하다. 건망증 자체는 무서운 질병이 아니다. 우리의 뇌는 쉽게 잊을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우리는 잊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억하면 된다는 의욕이 사그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걷지 않으면 다리 근육은 부실해진다. 마찬가지로 뇌도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귀찮아서 소심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리도 뇌도 녹슨다. 그러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하면서 걸어라. 의식해서 걷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매일 어떻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횟수를 늘릴 수 있을까 의식하면서 걷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걸을 때 막연하게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서 걷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의식한다면 당신은 평생 젊고 생기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 현대인은 거의 걷지 않는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는 것이 중심인 생활을 했다. 일부러 걷기를 취미나 운동으로 삼지 않아도 늘 걸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굳이 걸을 필요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골프를 치지 않는 나는 골프가 걷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골프장에서는 카트로 이동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한다.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이처럼 지금은 의식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시대다. 마찬가지로 뇌도 의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뒹굴뒹굴 누워서 TV만 보는 것도 가능하다. 출출하면 냉장고에 뭐든 꺼내 먹으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휴일 풍경은 머리를 쓰지 않는 생활의 대표 사례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은 거의라고 할 정도로 두뇌를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뇌에 기분 좋은 휴식을 선사하는 것도 아니다. 뇌를 쉬게 한다는 것은 뇌가 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든지 경치 좋은 곳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취미생활에 몰두하는 등 능동적으로 생활하며 뇌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뇌에 진정한 휴식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머리 정수리 좌우로 체성 감각령, 피부 점막에서의 압가, 촉가, 온각에 대응하는 감각령의 하나이라는 부위가 있다. 우리 몸에서 움직이는 부위, 즉 손과 발, 턱을 통해 전해진 정보가 도달하는 것이다. 걷는 것과 먹는 것, 그리고 수작업은 모두 체성 감각령을 자극한다. 체성 감각령을 자극함으로써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체성 감각령에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50%는 턱에서, 나머지 50%는 손과 발에서 각각 25%씩 전해진다. 발이 움직이면 손도 움직이고 배도 고프다. 바른 식생활이 걷기와 더불어
내 나이를 젊게 만드는 1등 공신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 취미는 즐겁게 걷기와 맛있게 먹기다. 그 덕분에 80이 넘었어도 여전히 건강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버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늙는다. 젊음이란 나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욕만 있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인생을 젊게 살 수 있다. 반대로 의욕이 없으면 20대도 노인이나 다름없다. 내가 젊은 사람이 진정한 젊은이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일단 걸어라. 현대인은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간다. 스트레스로 숨이 막힐 때 해소법은 없는 것일까? 역시 일단은 걸어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물론 걷는 동안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콩알 만한 스트레스를 집채만큼 키워간다. 하지만 일단 걸어보면 콩알 만한 스트레스가 콩알 만한 크기로 보인다. 게다가 걷다 보면 기분이 한결 가벼워져서 그래 다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스트레스에 맞서고자 하는 힘이 솟는 것이다. 도대체 걸으면 힘이 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걷기가 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내가 삼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우리의 뇌는 이 세 가지 층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생명 유지에서부터 지적 활동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 제휴 업무가 삐걱거릴 때가 있다.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다. 인간의 뇌는 중심부에서 표피 쪽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진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본능을 관장하는 대뇌 변연계는 대뇌 심피질에게는 하늘 같은 선배님에 해당한다. 당연히 본능이 원하는 대로 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의 뇌인 대뇌 변연계의 바람이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고 싶어 한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마구 화를 내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인 본능을 인간다운 이성으로 누르는 것이 새내개인 대뇌 심피질이다. 대뇌 심피질은 본능보다는 의무와 책임, 도덕을 중요시한다. 목표 달성과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한다. 단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대뇌 변연계에 지시한다. 아무리 화가 나도 대뇌 변연계가 좀 참아. 화가 난다고 해서 때려 부수면 그게 동물이지 사람이야. 까마득한 후배에게 이런 훈계를 들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겠지만 인간의 덕목을 강조하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일이 매일 우리의 뇌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정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하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로 푸는 경향이 있다. 알코올은 뇌의 3층 구조 가운데 가장 바깥쪽에서부터 중심부를 향해 신경을 마비시켜 들어간다. 따라서 제일 먼저 마비되는 곳이 지의 사령탑인 대뇌 심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혀 꼬부라진 소리로 했던 말을 또 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취하면 이성이 실종되고 본능이 고개를 쳐든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폭군이 된다거나 엉엉 울거나 소리치는 것은
본능의 뇌가 자유롭게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나친 과음은 인간을 동물로 만든다. 술보다는 걷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것은 어떨까? 걷는다는 것은 다양한 정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집 안에서는 파란 하늘과 정명한 기운을 느낄 수 없다. 언덕을 오르는 기쁨도 맛볼 수 없다. 나뭇가지에 앉은 작은 새도 볼 수 없고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는다.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도 느낄 수 없다. 바로 이런 다양한 체험이 우리의 지친 뇌를 기분 좋게 마사지해 준다. 그러니 일단은 걸어라. 마음이 울적하다면 일단 걸어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세로토닌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걸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세로토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세로토닌은 신경 안정제와 분자 구조가 흡사해서 흥분 상태나 불쾌감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해지기 쉬운데 걷는 행위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다고 해서 세로토닌이 마구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세로토닌은 규칙적인 리듬을 타는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걷기를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가벼운 산책보다는 조깅에 가까운 빨리 걷기가 세로토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세로토닌은 햇빛을 통해서도 활성화된다. 따라서 상쾌한 아침 시간에 싱그러운 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도 좋다. 아침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나는 일이 없어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만약 몸이 아프지 않은데도 우울한 기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스트레스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다. 이럴 때는 일단 걸어라. 걷기는 기분 전환에 효용이 있는 으뜸 처방전이다. 무거운 마음을 단칼에 자르듯이 아자하고 집을 나서면 아침에 상쾌한 바람이 우울한 기분을 마술처럼 없애줄 것이다. 가볍게 준비 운동을 하고 무거운 기분을 하늘로 날리듯이 일정한 리듬을 타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자. 5분이든 10분이든 상관없다. 중종 걸음으로 걷다가 숨이 차면 슬로 모드로 발걸음을 바꿔 아침의 싱그러운 공기를 느긋하게 음미하면서 걷는다. 걷는 동안 기분이 한결 좋아진다. 물론 걷는 시간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 마음이 무거울 때, 우울할 때는 기분 전환을 위해 걸어보자. 평소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갔다면 오늘은 두 발로 씩씩하게 걸어가 보자. 쇼핑도 우울한 기분을 날려버리는데 한몫을 한다. 하지만 쇼핑 꾸러미를 잔뜩 들고 돌아오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배낭을 하나 준비하자. 귀갓길이 한결 가벼워진다. 걷기 편한 운동화를 신고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리러 쇼핑을 가보자. 돌아오는 발걸음이 경쾌해진다. 어떤가? 생각만 해도 걷고 싶은 기분이 절로 들지 않은가? 걷기가 실증나면 멈춰라. 걸으면 몸에도 뇌에도 두루두루 좋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루에 만보 걷기, 매일 15km 걷기, 매일 1시간씩 걷기 등등 과제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울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걷는 사람은 특히 그렇다. 걷기가 실증나면 멈춰서면 그만이고 다리가 아프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된다. 더 이상 걷고 싶은 기분이 나지 않을 때 나는 그렇게 한다.
걷는 동안 좀 더 색다른 장소를 걷고 싶으면 전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걷자는 것이 나의 걷기 철학이다. 근면 성실한 모범생에게 걷기를 추천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걸어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걷기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아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 3회씩 나누어 복용하세요 라는 규칙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우선은 걸어보게, 걷다가 힘들거나 실증이 나면 돌아오면 되니까 라고 대답한다. 걷다 보면 오늘은 이쯤에서 산책을 마무리 짓자는 신호가 분명 올 것이다. 걷는 동안에 뇌는 제잘제잘 수다를 떤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좀 더 걸어봐.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르는 건 어때? 이런 뇌의 목소리에 그대로 따르면 된다. 좀 피곤한데 그만 돌아가자고 뇌가 말할 때, 아냐, 아냐, 이 정도 걸어선 효과가 없다고,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열심히, 더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 그런데 이런 지나친 성실함이 때로는 스트레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가? 따라서 일단 걸어보자고 느긋하게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걷는 일에 목표나 기록 따위가 필요할 리 없다.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면 충분하다. 취미생활까지 아등바등하면서 100점을 딸 필요는 없지 않은가. 당신은 걷는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걷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걷는 것이 아니다. 왜 창의적인 걷기가 뇌에 좋은가? 조금 색다른 걷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걷기에 부가가치를 매긴다거나 할까? 프리미엄 걷기라고 해야 할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다각도로 뇌를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창의적인 걷기라는 이름을 붙여 보았다. 혼자서 그저 묵묵히 걷기만 하는 것 도무지 재미가 없다고 투덜대는 독자에게 특히 강추하고 싶은 방법이다. 나는 혼자서 걷는다. 그것도 묵묵히. 하지만 오감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뇌를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젊은이들과 기분 좋게 걸을 때 일이다. 내 뒤를 졸졸 따라오던 한 친구가 선생님 어디까지 가실 겁니까? 하고 물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목표 지점은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왜 힘든가? 하고 나는 되물었다. 아니요, 힘들지는 않지만 걷기만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차 싶었다. 그저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것은 재미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자연 속을 유유자적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뇌가 반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연을 벗삼아 걸으면 누구나 좋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내 선입관이 문득 부끄러워졌다. 그러고 보니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벌레 우는 소리가 단지 잡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났다. 대자연 속을 걷더라도 뇌가 즐겁지 않으면 걷기의 가치는 반감하고 만다. 그래서 나는 걷기에 플러스 알파의 자극을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면 노래 부르면서 걷기. 노래 부르기가 뇌에 쾌감을 준다면 걷기의 효과는 껑충 뜰 것이다. 노래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쫙 펴지고 리듬을 타면서 걸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오감을 통해 얻은 쾌감을 어떻게 뇌에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감 중에서 시각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얻는다. 다른 동물에 비해 청각과 후각은 뛰어나지 않다. 오히려 시각의 보조 수단으로 청각과 후각이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도 대부분의 정보는 시각을 통해 받아들여지는데 시각에만 의존하다 보면 뇌에 도달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가 적으면 뇌는 그만큼 활동량이 줄어든다. 게다가 자연에 흥미가 없는 사람의 뇌에는 시각 정보조차 잘 입력되지 않는다. 뇌 속에 저장되지 못하고 스르르 빠져나가 버린다. 새로운 정보를 뇌에 입력하지 못하면 뇌는 하루가 다르게 늙는다. 따라서 다양한 자극으로 뇌를 싱싱하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 자연뿐만 아니라 익숙해진 길을 걸을 때도 그저 멍하니 걷다 보면 시각 정보가 뇌에 도달하지 못한다. 어느 날 늘 지나치던 거리에 새로운 건물이 말끔하게 지어져 눈을 휘둥그레 뜨고 쳐다보지만 예전에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그 자리가 꽃집이었다면 꽃 향기를 맡다가 불현듯 예전의 자취를 기억해낼 것이다. 뇌에 도달하는 정보는 다양한 경로로 입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보를 다채롭게 뇌에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창의적인 걷기로 그 방법을 찾아가 보자. 하하하 웃으면서 걷기. 창의적인 걷기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 하하하 웃으면서 걷기다. 환하게 웃으면서 걸을 때 가장 많은 정보가 뇌에 입력된다. 하지만 혼자 걸으면서 싱글벙글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갑자기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깔깔깔 웃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당신 뭐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하고 엉뚱한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누군가와 마주치는 순간 하필 그때 바나나 껍질을 밟고 꽈당 넘어진 친구의 모습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었다고 하자. 당연히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던 사람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낼 것이다. 자신의 즐거움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안겨준다면 낭패일 것이다. 예로 든 사례는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산책을 하면서 걷다 보면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재미있는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다. 걷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빙그레 미소 지은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홀로 산책할 때는 주위를 한 번쯤 살피며 씨 웃자. 물론 여럿이서 함께 걸을 때는 하하하 호호호 신나게 걸으면서 걸으면 걷는 재미가 배가 된다. 웃을 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뇌인 대뇌 심피질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즉 웃음은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대뇌 심피질이 발달하지 못한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웃을 수 없다. 아닌데요, 우리 집 강아지는 매일 절 보고 웃는데요 라고 지금쯤 고개를 갸우뚱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강아지의 미소는 강아지가 웃고 있다고 인간이 상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유인원인 침팬지는 가까스로 웃는 얼굴을 지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이 천만 가지 표정으로 웃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다. 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대뇌 심피질의 신경회로망에는 불이 환하게 켜진다. 물론 대뇌 심피질에만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쁨의 감정은 본능을 관장하는 대뇌 변형계로부터 솟아오른다. 이 쾌감을 안면 근육에 지시를 내려 완벽한 미소로 완성하는 것이 대뇌 심피질이다. 웃음도 뇌 전체가 관여하는 공동 작업이다. 다시 말해 뇌가 건강하지 않으면 풍부한 표정을 지을 수 없다. 나이가 들면 얼굴에서 점점 표정이 없어지고 굳어버린다고 한다. 젊게 살고 싶다면 웃음을 잃지 마라. 늘 빙그레 미소 짓는 모습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이 맞는 친구와 즐겁게 웃으면서 걷는 것이다.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거듭 밝혔다.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만 흥이 나도 웃음보가 터지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하하하 웃으면 된다. 아줌마 셋이 모여서 걸으면 접시가 다 깨질 것 같아 웃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며 투덜대던 친구가 생각난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에이, 이 사람아. 크렘린처럼 웃지 않는 자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야. 그러다 치매 걸려. 자극을 받지 못하는 뇌는 늙는다. 만약 내가 아주머니들 꽃밭에 있었다면 슬그머니 이야기에 끼어들었을 것이다. 깔깔깔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지는 시간을 찾아서 걷기. 뇌의 기능은 단지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체온을 조절하거나 신체 기관의 다양한 활동을 조절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능하는 뇌의 활동을 통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듯 무의식적으로는 움직이는 뇌는 인류 역사의 태동기부터 면면이 이어져 온 일정한 리듬을 갖고 움직인다. 그 리듬이란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활동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뇌도 기본적으로 이 리듬에 따라 활동한다. 다만 진화한 인간의 뇌는 의지력으로 자연의 리듬을 통제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밤샘 작업을 한다든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를 거르는 것은 이 생명 리듬을 통제하는 것이다. 조금 과장하게 말하자면 사색하는 뇌가 생명을 관장하는 뇌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뇌의 활동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증거로 밤샘 작업을 하거나 끼니를 걸으면 진정한 쾌감은 솟아오르지 않는다. 혹 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 쾌감은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해냈다는 잘못된 성취감으로 사색의 뇌만이 느끼는 기쁨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생명 자체를 관장하는 뇌가 부실해지고 만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생명 리듬에 맞는 생활 방식이다. 이를 뇌활동 측면에서 살펴보자. 인간의 체온은 새벽 2시 정도에 가장 낮고 이후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가장 높아진다. 하루를 주기로 체온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체온이 낮을 때는 뇌의 혈류가 낮아서 활동이 억제된다. 뇌를 쉬게 하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축적하고 낮 동안의 활동에 대비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움직임으로써 체온이 높아지고 뇌 혈류도 활발해져서 뇌 모든 부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특히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분비해둔 아세틸콜린과 도파민 등의 쾌감 물질이 방출되어 기분 좋게 몸을 움직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의욕이 샘솟는 것이다.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것도 가벼운 운동으로 서서히 체온을 올리는 것이 좋다. 아침에 하는 체조가 몸에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아침 체조를 한 뒤 천천히 산보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한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개시하고 오후 2시를 정점으로 서서히 떨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리듬이다. 이 리듬을 알아두면 걷기에 적당한 시간을 가늠할 수 있다. 뇌의 활동이 떨어지는 오후, 각성 효과를 겨냥해 걷는 방법도 있다. 혹은 저혈압으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아침 시간에 걸으면서 체온을 올리고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뇌가 좋아지는 시간을 찾아서 걷는 것이 꾸준히 걷기 위한 지름길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걸을수록 뇌가 젊어진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